내가 7살이었을 때 문 밖에서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욕설이 난무하면서도 중간중간 내 이름이 나오기에 불안해진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계속된 싸움에서 왜 내 이름이 나왔는지 알 수 있었는데 서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싸우고 있었던 거였다. 어린 나는 그 와중에도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엄마는 짐을 싸고 계셨다. 나와 눈을 마주쳤음에도 엄마는 외면했고 준비가 다 되었는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엄마가 집에 나간 후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아빠가 있었지만 뭐가 그리 괴로운지 스스로를 챙길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아빠는 나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은 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선 한동안 오지 않으셨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사라진 게 너무나 슬펐다. 하지만 내가 운다고 해서 나를 보듬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말뿐이었다.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나는 하루 종일 작은 손으로 마사지를 해야만 했고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즈음에는 할머니 대신 집안일까지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난 어릴 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채 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지낸 생활 덕분인지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도 내 인생은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 꿈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 공부한 게 도움이 됐었다. 대출받고 학교를 갔지만 좋은 학교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보다 뿌듯한 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빈대들이 붙는다는 것을 몰랐었다.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던 아빠의 연락이 점점 많아지더니 어느새 나한테 돈을 요구했던 거였다. 처음엔 몰라서 주고 그 다음은 안타까워서 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돈 요구에 나는 점점 지쳐만 갔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아빠였는데 단지 아빠라는 이유로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싶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민만 할 뿐이었지 나는 못난 아빠를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또 5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집안 상태를 남자친구 집안에 알리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친구처럼 집안 사람들도 다들 좋은 분이셨다. 내 과거사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셨고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엄마처럼 말하라고 했었다. 말은 고맙지만 그게 될까 싶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예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나를 찾으셨고 어디를 갔다 오셔도 꼭 나와 같이 가자고 해주셨다.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과 한 가족인 것처럼 지낼 수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살듯이 행복한 나날만 이어지고 있었을 때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빠가 남편한테 큰 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은 매달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를 자립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했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빠의 행동을 보면 분명 또다시 돈을 요구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아빠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미 나는 가족이라는 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빠라는 사람은 호칭만 아빠일 뿐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기에 연을 끊었을 땐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일찍 더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게 후회될 뿐이었다. 그렇게 난 고아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왠지 나의 단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연을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25년 전 집을 나간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 한때는 너무나 그리워했던 엄마인지라 나한테 잘못을 빌며 용서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나보자는 부탁에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엄마를 만나기 전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많은 상상을 했었다.
혹시라도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지,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지. 나 혼자만의 상상을 했었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낯선 중년 남성과 나온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얼굴에는 미안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억지로 쥐어짜는 인상 때문인지 주름이 깊게 패였고 계속 내 손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연기 같아 보였다. 그리곤 나를 만나야 했던 이유를 말했을 땐 내 보잘것없던 기대들마저도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 엄마는 나를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돈 나올 구멍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거였다.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새아빠라고 부르라며 앞으로 나를 위해 애써주실 거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그제야 나는 지난 과거 일들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떠나기 전 엄마와 아빠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돈 문제도 있었지만 엄마의 이성 문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난 할머니가 아빠 쪽을 좋게 얘기해 준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었다. 결국은 끼리끼리 만나서 내가 태어났던 거였고 서로 좋다고 나를 내버려둔 채 갈 길을 가버린 게 내 부모였던 거였다. 많이 슬펐었다. 내 부모는 다 살아있는데도 왜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냐며 눈물을 쏟아냈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대로 마음먹었다. 나는 고아가 맞다고. 난 엄마의 요구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단박에 거절했다.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저 아저씨랑 낳은 애한테 부탁하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셨지만 나는 무서울 게 없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줌마와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 그래도 부모 덕이 없어서인지 나는 시댁복은 타고난 것 같다. 엄마와의 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슬퍼하시면서도 더 화를 내주셨다. 그리고 내 아이가 생겼을 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역할도 대신해 주셨는데 너무나 고마웠다. 현재는 나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내 별명을 부르고 계신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득해지는 가족애 때문인지 나는 이 가정을 더 지키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은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